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질문은 똑같이 돌아옵니다. 지금이 적립식으로 쌓아갈 타이밍일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타이밍을 맞히는 답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지금 시작해도 되는 사람과 지금 멈춰야 하는 사람이 스스로 구분되게 만들어 드릴게요. ETF를 적립식으로 모으든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모으든 결국 마음이 편해지는 건 가격이 아니라 규칙이거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흔들릴수록 더 단순한 기준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계속 쌓아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는 숫자보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날이 많습니다. 하락이 나오면 공포가 커지고 반등이 나오면 뒤늦은 후회가 따라오죠. 특히 비트코인은 움직임이 빠르다 보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계좌가 나를 흔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엔 장기 투자라고 말해놓고도 막상 급락을 보면 손이 먼저 매수 버튼을 찾습니다. 안 사면 바닥을 놓칠 것 같고 사고 나면 더 내려갈까 봐 잠을 설치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얹힙니다. 주변에서는 누군가는 이미 벌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죠. 뉴스는 늘 극단을 보여주고 커뮤니티는 늘 확신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크게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집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지금 사면 내 선택이 틀릴까 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의 확신과 내 불안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 고민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맞히려는 게 아니라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을 유지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급락은 그 유지력을 가장 세게 시험합니다. 내가 투자한 자산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던 나 자신이 흔들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더 빠질 것 같다. 이번엔 기회다. 그 말들이 모두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그 말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가격이 내 결정을 대신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가격이 멈추면 안심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확신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불안해지는 구조죠. 그러니까 하락장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오면 적립식이라는 단어가 유독 달콤하게 들립니다. 한 번에 들어가면 무서울 것 같으니 나눠 사면 덜 흔들릴 것 같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적립식이 방패가 아니라 핑계가 됩니다. 조금만 사볼게요 라고 시작했는데 사실은 반등을 기대하며 마음을 달래는 매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적립식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지금 불안을 줄이려는 건지 내가 지킬 계획을 만들려는 건지부터 구분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시장이 흔들릴수록 매수의 이유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분할이라 하고 내일은 기회라 하고 모레는 본전이라 부르면서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건 하나입니다. 지금 수익을 마치려는 마음으로 들어갈 것인지 더 내려가도 지킬 수 있는 구조로 적립식을 시작할 것인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숫자 이야기가 아니라 기준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적립식은 단순히 나눠 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릴 때도 계속할 수 있는 장치를 내 손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적립식이 맞는 타이밍은 차트가 예쁘게 바닥을 찍는 순간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를 딱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행동할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먼저 기간을 보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3개월짜리 수익으로 보시면 적립식도 결국 타이밍 게임이 됩니다. 반대로 몇 년 단위로 바라보겠다고 정하면 오늘의 급락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가격을 예언할 필요가 줄어들고 행동을 유지할 필요가 커집니다. 다음은 비중입니다. 비중이 없으면 하락이 올 때마다 마음도 비중을 따라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산다고 해놓고 내려가면 더 사야 할 것 같고 조금 오르면 더 넣어야 할 것 같고 결국 기준이 아니라 감정이 포지션을 키웁니다. 반대로 비중 상한이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불안의 크기도 함께 고정됩니다. 전체 자산에서 이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모으겠다고 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건 현금 흐름입니다. 적립식은 매수 기술이 아니라 생활 기술이기도 합니다. 내 월급, 내 사업, 내 생활비가 흔들리는 달에는 투자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비상자금이 얇으면 하락장에서 적립식은 버티는 힘이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한 적립식은 투자 금액을 키우는 것보다 먼저 멈춰도 괜찮은 구조를 만들어 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시작해도 되나요? 답은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더라도 다음 달에 더 크게 떨어져도 같은 금액을 넣을 수 있나요? 그 질문에 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라기보다 가능한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그 질문에 자신이 없다면 지금은 시장이 나쁘다기보다 구조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한다는 선택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준입니다. 관망을 선택하신다면 언제 다시 시작할지 조건을 미리 적어두시면 더 편합니다. 가격 조건이 아니라 비상자금이 얼마로 회복되면 월 지출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정한 날에 시작한다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시장이 아니라 내 삶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기준을 고정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적립식의 성패는 수익률이 아니라 하락이 왔을 때도 내 규칙이 살아있느냐로 결정됩니다. 규칙이 살아있으면 급락은 공포가 아니라 평균 단가를 만드는 재료가 되고 규칙이 죽으면 급락은 후회와 자책을 만드는 사건이 됩니다. 그럼 규칙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만들수록 지키기 어렵습니다. 저는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을 먼저 정해두는 게 제일 강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매주 같은 요일이나 매달 같은 날짜에 미리 정한 금액만큼만 사는 식으로요. 가격이 내려가면 더 사는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다시 타이밍 게임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달력 기준으로만 움직이면 시장보다 내가 먼저 안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지로 버티겠다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결정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자동으로 매수가 되도록 설정해 두세요. 내가 고민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투자는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매수한 기록을 간단히 남겨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무엇을 보고 샀는지 적는 게 아니라 내 규칙을 지켰는지 한 줄만 남기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그 기록이 쌓이면 다음 하락장에서 나는 원래 이렇게 해왔지라는 기억이 생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적립식과 가장 잘 맞지 않습니다. 적립식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인데 레버리지는 시간을 빌려 쓰는 구조라서 마음이 빨리 지칩니다. 폭락을 기회로 바꾸고 싶다면 속도를 올리는 대신 지속력을 지키는 쪽이 훨씬 강합니다. 또 하나 적립식의 목표를 수익이 아니라 습관으로 두시면 좋습니다. 이번 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정한 행동을 지켰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그게 장기 투자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적립식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감정적인 물타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적립식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락이 오면 금액이 커지고 반등이 오면 더 따라붙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적립식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불안을 키우는 스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립식에 두 가지 약속을 꼭 붙입니다. 내가 정한 비중을 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정한 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면 시장이 얼마나 요란해도 내 안은 훨씬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예외 규칙도 필요합니다. 내 생활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투자를 멈추는 게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는 게 목표이니까요. 그래서 적립식은 시작 규칙만큼이나 중단 규칙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이달은 지출이 많으니 쉰다. 비상자금이 줄었으니 회복할 때까지 쉰다. 이런 문장이 있어야 하락장이 와도 내 삶이 먼저 지켜집니다. 또 한 가지는 기대치를 낮추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그러면 적립식의 효과도 짧은 기간에는 엉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을 통과할 준비가 없다면 적립식은 계획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준비가 구조로 바뀌면 그 고통은 생각보다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순간에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내 마음을 시험하지만 내 규칙은 시장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닥을 맞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한 행동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게 되면 급락은 내 인생을 흔드는 뉴스가 아니라 내 계획 안에서 지나가는 하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폭락했느냐 반등했느냐보다 지금 내 마음이 급하냐 차분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시작한 적립식은 대부분 중간에 규칙이 바뀝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정한 적립식은 대부분 중간에 삶이 편해집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선택해야 할 건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는 기준이라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시장이 조용할 때가 아니라 요란할 때 더 선명해집니다. 요란한 날에도 내가 할 일을 알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좋은 투자 경험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